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리딩 컴프레션 RC를 담당하고 있는 케일리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2025년 마지막 주에 같이 모여서 총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25년 동안 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자 했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나요? 내년 2026년에도 무엇을 할지 계획을 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토익이라는 건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면 지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끝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낸 후 정말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파트 5는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실제로는 어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목이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길어. 모든 게 다 길어. 회사 이름들만 나열했는데 한 문장, 한 줄이 끝났어. 이렇게 읽을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핵심은 문장 속에 동사가 뭐였는지를 파악하고 주어가 어디 있는지, 주어와 동사가 뭔지를 파악한다면 훨씬 구조를 파악하기 쉬웠을 것이다 라고요. 파6는 중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독해력이 필요해요. 많이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좀 파악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독해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상 정도로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는 보면 please contact us. 우리에게 연락주세요. please let us know. 알려주세요. 전화로 유선상 알려달라라고 할 때 by냐 in이냐라는 게 보이는데 얘는 정답이 by phone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아니야 모르냐 빠르게 풀어버리자라는 건데 여러분 전화로 유선상으로 by phone이고요.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려면 in writing 하면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전화 안 되고요. 찾아오지 마시고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라면 in writing 그래서 by phone, in writing 두 개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declined냐, declining이냐라는 걸 볼 건데 사실 이제 여러분 여기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Mr. Kim이라는 주어가 보였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서 동사가 아닌 B는 오답이에요. 정답은 declined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decline의 뜻을 좀 기억하자라고 했을 때 decline이 자동사로 쓸 땐 감소하다, 하락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the revenue, 이익 수익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the revenue declin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요 뜻이었어요. 타동사로 쓸 때 decline은 거절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Mr. Kim declined 과거 동사로 썼죠. Our company's offer 우리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decline은 자동사로 감소하다, 하락하다의 뜻이지만 타동사로 쓸 때는 무엇을 거절하다. 그래서 아예 수거로 be declined가 보이면 거절되다라는 뜻이 있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갑시다. 자, transform이라고 하면 transformer, 우리 영화에서도 알듯이 transform은 변환하다, 바꾸다의 뜻이고요. appears라고 하면 드러나다, 보이다, 나타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갑니다. The company, 회사가 to be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appears to be at risk of. 그러면 여러분 to be at risk of는 어떤 위험에 있는 듯한 보이다라는 건데요. closing, 회사는 문을 닫을 위험에 처인 것처럼 보인다. due to 뭐 때문에요? It's low profits, 낮은 수익 때문에 회사는 문을 닫을 위험에 처했는 듯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appears to be라는 건데 어떠하듯 보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수거 덩어리 좀 잡아볼게요. appear to be at risk of 똑같은 표현으로 appear to be in danger of라고 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얘는 be at risk of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냐면 closing 회사가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한 듯 보인다라고 해서 appears to be at risk of appear to be in danger of 수거를 좀 봐두시면 훨씬 빠르게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휘 문제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는지 많이 써봤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impossibly 하면 부사고요. impossible 하면 형용사죠. 그럼 여러분 impossibly라고 하면 부사로 쓸 때 불가능하게 라는 뜻이고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한 이란 표현인데 자, 주어 찾으러 갑시다. 동사 앞이 주어요. The delayed delivery 하면 그럼 지연된 배송이 will make 동사가 보였죠? 그럼 주어가 보이고 나서 동사가 보인 후에 목적어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on the schedule. 그 얘는 전치사구 거품꾸라고 버리면 on the schedule date. 그럼
정해진 날짜에 런칭하는 것을 뭐가 늦게 배송된 배송 제품이 지연된 것이 런칭을 불가능하게 할 거야라는 거 맞죠? 근데 런칭을 불가능하게 할 거야라고 해서 뭐뭐 하게라고 하면 부사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impossible이 됐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 make가 오형식 형태로 런칭을 목적어, 이 자리를 목적격 보호를 써서 목적어가 형용사도록 만들다라는 표현인데 얘는 수거를 좀 갈게요. make it possible 하면 make를 오형식 동사로 쓰면서 얘 A를 목적어, 얘를 impossible을 목적격 보호로 쓴 건데 A를 불가능하게 하다. 해석은 A를 불가능하게 하다라는 거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직독직해를 하면 A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뭐냐면 부사는 절대로 보어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런칭을 출시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건데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불가능하게 하다 부사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make it possible. make it possible면 A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다. 편안하게 의역하니까 A를 불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서 make라는 동사가 보이고 목적어를 쓴 후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참 잘 취하는 동사 make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여러분,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는 그러니까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문장 볼게요. Mr. Lockhart 주어가 됐고요. has been. 그럼 Lockhart 씨는 a model employee. 아주 모범이 되는 직원이었다. 그가 언제요? 근데 힌트 되는 단서가 눈에 딱 보여. last spring이 지난 봄에 여기 과거가 보이는 거 맞죠? 우리 회사의 지난 봄에 뭐 한 이래로? 네, 합류한 이래로라고 해서 여기선 since가 접속사로 뭐뭐 이래로라고 쓰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 봅시다. since라는 게 보이고 나면 since 뒤에 과거가 나오면 주절엔 현재 완료를 써서 뭐뭐한 이래로 어떻게 해왔다. 그럼 여기 since 뒤에 과거가 보인 후에 현재 완료가 주절의 눈에 보이네요. 맞죠? 그래서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도 되지만 뭐뭐 이래로라고 쓸 땐 since 뒤에 과거가 나오면 주절의 현재 완료를 써서 뭐뭐 이래로 어떻게 해왔다. 이렇게 문제의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이런 mandatory라고 하면 필수적인 무조건 해야 되는 뭐 이런 뜻이 있고요. retroactive라고 하면 수급 적용되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봅시다. It is 빈칸된. 그 여러분 여기서는 이시 이제 보이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거 표현하냐면 it is 빈칸 that every employee 모든 직원이 Monday meeting 월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에 mandatory가 정답이 됐어요. 근데 이건 어떤 식의 틀을 좀 연결할 거냐면 자, mandatory 의무적인 필수적인이니까 모든 직원이 월요일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요. 근데 어떤 질문하는 분들 되게 많냐면 선생님 여기 employee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여기 s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면요. 여러분 얘는 s를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자리에 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should가 숨어 있다라고 해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should가 숨어 있는 것처럼 의무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해석해서 모든 직원이 월요 회의를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무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mandatory를 쓰는데 이때 mandatory 대신에 되게 잘 쓸 수 있는 단어 두 개만 더 적어보자면 essential. 그럼 필수적이다, essential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요. 또 어떤 단어 쓰냐면 필수적인 imperative 이런 단어도 잘 써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해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무적이다, mandatory, it is mandatory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imperative that 자주 쓰는 표현이란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되게 잘 나오냐면 이렇게 형용사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니까 essential, imperative도 봐두시고요. 여기 동사 원형을 쓰는 문제는 엄청나게 출제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서 필수적이다라는 이 문장 자체는 토익에서 출제가 아주 잘 되니까 여러 번 문장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다음 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7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2월 28일 정기 토익 8.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8.7 난이도는요. 상, 중상에서 상쯤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 길이는 평이었어요. 길이 자체는 평이었고요. 문장 길이가 근데 좀 길어졌네요. 한 문장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문형이 약한 분들은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 자체는 뭐 그렇게 평이하게 두 개 한 개 나왔고요. 연계 지문 중에 사람 직함과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계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런 게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지문 읽었을 때 어떤 업무 상황인지 파악이 금방 안 되는 그런 지문이 나와서 사실 시간이 좀 허비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단일 지문과 연계 지문에서 먼저 단일 지문. 기본적으로 처음 지문은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지문도 두 문제 나와요. 쭉 이렇게 지문 4개가 2, 2, 2입니다. 다섯 번째 지문부터는 세 문제 나오죠. 3, 3, 3 그리고 여덟 번째 지문부터는 8, 9, 10 네 문제씩 나오는데 요즘 경향이 요 마지막 세 문제와 네 문제 여기에 서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뀌는 경우. 그래서 2, 2, 2, 3, 3, 4, 3, 4, 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왔고요. 자, 일단 지문에서 어휘 난이도는 중.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문 길이도 지문 전체 길이도 적당한데 선지도 뭐 중. 근데 문장 구조의 길이가 좀 길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해석이 좀 어려운 문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연계 지문. 역시 어휘 난이도는 중상. 보다 좀 어려워졌죠. 근데 지문 길이 중, 선지도 뭐 중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길이만 구조도가 약간 상. 그러나 연계 문제 난이도, 연계 포인트도 한 중상에서 상. 잘 나오지 않던 그런 연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중상에서 상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동의어 정리하겠습니다. 동의어는 중 또는 하 좀 되는데 일단 이 단어 보셨나요? 볼까요? range. 보통 속으로 나오죠. range from A to B. A로부터 B에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그죠? range는 범위니까 범위가 다양하다. 또 활동 중심이 활동 범위가 다양하다라는 뜻인데 이때 range라는 동사 대신에 vary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다양하다, 바뀐다, 변한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Our programs range from beginner level courses to advanced professional training. 우리 훈련 프로그램은요. 범위가 초급자 코스로부터 그렇죠? 고급자 전문 트레이닝까지 다양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양하다. 동의가 very에 나왔습니다. 어렵진 않죠. 됐습니다. 그 다음 match. match는 뭐 이렇게 딱 짝을 지어주는 거죠. 짝을 지어서 짝을 맞추다, 연결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match라는 단어 대신에 pair, 한 쌍이죠. 짝 지어주다, 묶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볼게요. The manager matched new employees with experienced mentors. 회사 가면 신입 직원 한 명과 멘토, 경험한 멘토 한 명씩 짝 지어주죠. 매출합니다. 짝 지어주다 해서 동의어가 페어가 나왔습니다. 알아주고요. 자, 그다음 local. 자, 이거는 지문 속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local 하면 뜻이 어떤 느낌? 현지, 지방이라고 잡아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방보다는 이게 기본적입니다. 현지 고용, 현지 음악가. 현지 음악가가 뭔데요? 일단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 현지 음악가. 또는 그 지역에서 탄생했고 활동도 주로 하고 있는 음악가, 현지 음악가죠. 자, 볼게요. 이거. 자, our newly opened Busan office. 우리 새롭게 문을 열은 부산 지점은, 부산 사무실은 뭐랄까 고용할 계획입니다. 뭘 고용해? 자, 보세요. 5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locally하게 무슨 뜻일까요? 현지에서 고용한다. 그러면 이 현지에서 5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한단 말은요. 그 부산에 살고 있는 5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한다. 즉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locally 이런 뜻이다. 현지 됐죠?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selection. 여러분 selection이 뭐예요? 선택이죠. 선택, 선별 이런 뜻인데 원래는 불가소명사예요. 추상명사라서 그죠? 근데 이 s가 붙든지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으면요 가산명사화가 된 거거든. 이런 의미가 될 때 이렇게 표현 나올 때는요 뜻이 선별하면 안 되고요. 문맥에 따라 선별된 요리
또는 선별된 책자, 선별된 작품, 선별된 방송 프로그램 문맥을 봐야 돼요. 식당에서 요리를 제공하는데 many selections를 제공한다면 많은 음식이 되겠죠. food가 되겠죠. 근데 서점에서 많은 selection을 구비하고 있다. 많은 selection을 판다면 많은 서적이 되겠죠. 그 문맥에 따라 selections 하면 보통 명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선별된 요리인지 책자인지 작품인지 방송 프로그램인지 수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This library has a wide range of books. 이 도서관은 다양한 범위의 책, 다양한이죠? 다양한, 많다 말이죠, 많다.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픽션부터 과학 소설로부터 그리고 판타지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픽션까지 역사 소설까지 그지? 얘는 독특한 셀렉션즈는 대출 가능합니다. 이 셀렉션이 뭘까요? 초이스가 선택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독특한 책이겠죠. 여기서는 이 단어를 받았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문맥상 셀렉션은 선별된 책들 이런 의미가 있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럼 이 유사하게 해석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다시 돌아볼까요? 다음 셀렉션즈는 어떻게 된다죠? 요리도 되고요. 책자도 되고요. 문맥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도 된다 했죠.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닛은 뭐예요? 단위잖아요. 단위. 똑같이 생긴 단위를 유닛을 하는데 아파트 가보면 201호, 301호, 401호 구조가 똑같죠. 아파트 한 세대. 또 오피스 빌딩 가면 사무실 구조가 다 똑같죠. 사무실들. 그죠? 공장 가면 이런 뭐야? 이 프로젝트인가? 프로젝트 만드는 공장 가면 이 프로젝트 모양이 똑같죠. 이 유닛이야. 제품은 마우스도 될 수 있고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다 합쳐서 유닛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세대인지 사무실인지 제품인지는 문맥을 따라 판단하셔야 돼요. 자, rate 뭐예요? rate 비율? 맞아, 비율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한 단위당 수치거든요. 한 단위당 수치니까 만약에 price rate 하면 뭘까요? 요금률. 자, 극장 갔을 때 노인 한 명당 얼마, 어린이 한 명당 얼마, 성인 한 명당 얼마. 그러니까 한 단위당 수치 있잖아요. 요금률, 요율이죠. 또 pay rate 뭘까요? 한 시간당 얼마, 한 하루당 얼마, 한 달당 얼마. 금요율. 그렇죠? 이게 요율인지 금요율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뜻이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scene은 원래 장면이잖아요. 장면인데 이게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서 이게 박람회에 들을 수 있고 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문맥에 맞도록 적당히 선택을 해줘야 된다. 알아주고요. 자, 오늘 셀렉션즈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연계지문 들어갈게요. 연계지문은 보통 첫 지문 읽을 때 연계되는 포인트를 잘 표시해 두면 연계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연계되는 포인트가 뭐냐?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 날짜, 도시명, 그리고 혜택과 돈이 있죠. 그리고 줄여서 이 날도 혜택과 돈인데 이거 말고도 선택 옵션도 나옵니다. 독해할 때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선택 옵션이냐? 라는 느낌 들면 비벼가지고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택 옵션 중에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은 쪼개졌다. 여러 가지 상품으로 쪼개졌네 라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쌍으로 나열이 있어요. 쌍으로 나열된 거는 한 개 1번은 A, 2번은 B, 3번은 C 이렇게 한 개씩 쌍으로 연결되면서 나열되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람 직책과 사람 이름, 직책과 사람 이름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쌍으로 나열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왔거든요. 이런 걸 한 좀 이따 봅시다. 또 네 번째로 요청하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하고 첫 지문에 대상 도치증이 나오면 그거 언급하는 거고 그거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봅시다. 점수 잡는 hackers.